반갑습니다. 유명화입니다. 누가 부모를 폭행하는 금쪽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14살 먹은 남자아이가 부모에게 폭력을 쓰는데 넷플릭스에서 좀 자세히 봤더니 아이보다 부모를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자, 볼게요. 자, 아이가 부모에게 이렇게 폭력을 쓰고 있어요. 아이를 깨우니까 애가 발로 뻥 차요, 엄마를. 이제 엄마 머리끄댕이를 자꾸 폭행하는 장면인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 이전에 엄마가 이제 아이한테 쏟아붓는 막 이제 블라블라블라 하는 잔소리들이 있어요. 이제 그 과정을 보면 이 엄마의 이런 말들이 이 아이를 얼마나 자극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고요. 이 아이의 공격성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버지 옷을 이렇게 찢어요. 아버지는 어쨌든 힘이 세니까 아버지하고 몸싸움을 하거든요. 남자이다 보니까 엄마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금 폭행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고 아버지하고는 지금 이렇게 대등하게 싸우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옷을 다 찢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금쪽이가 언제 폭발하고 엄마가 금쪽이에게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이 관계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엄마가 금쪽이에게 일어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침대에서 자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제 엄마가 계속 건드립니다. 근데 얘가 일어나기 싫다고 해요. 그런데도 계속 반복해서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발로 뻥 차요. 그러니까 엄마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문 밖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만큼의 거리를 두고 또 이제 나중에 또 들어와요. 그래서 요 문 앞에서 계속 엄마가 아이한테 뭐라고 계속 블라블라블라블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요. 뭐 지금 낮이지 않냐, 낮에 그렇게 자면 되냐, 낮에는 활동을 해야지, 너가 생각을 해봐라, 지금 잘하고 있는 거냐 이러면서 이 문 앞에서 계속 이렇게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니킥 하는 거 보이세요? 문짝을 무릎으로 자기의 분노를 표출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문을 열고 엄마가 말을 해요. 엄마가 문 때리지 말랬지? 이건 되게 나쁜 거야. 이러면서 이제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까 전에 미안해 라고 사과를 해요. 아이가. 네,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서 의사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합니다. 근데 내가 기분이 안 좋거든. 문 닫고 나가란 말이야 하고. 이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말하는데 문 닫고 나가라고 할 때는 굉장히 좀 무서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이가 표현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지금 나의 상태를 이야기했고 나의 욕구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건 누구예요? 엄마가 아이 말을 못 들어요. 아이의 말을 못 듣고 그러니까 아이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블라블라블라블라 했던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좀 거리를 두고 보면 엄마가 아이를 괴롭히는 것처럼 간섭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엄마는 계속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아이가 과연 이제 이런 상태에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엄마 말투 좀 보라고. 그러니까 엄마랑 대화하기가 싫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영상을 보면 엄마가 이제 아들한테 대하는 태도나 그 아들하고 대화를 하자곤 하는데 아들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영상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은 엄마한테 계속 내 방에서 나가라고 그러는 거고 엄마는 이 방문을 방패 삼아 가지고 버텨요. 그러면서 계속 싫대요. 보통 부모 자녀 관계에서 권위가 이제 완전 상실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들하고
부모 자녀 관계에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중에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 정도껏 하자고 말할 기분이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이따 대화하자고 몇 번을 말해. 아이는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기야 뭐라고 그러냐면 경찰을 불러야겠다고 해요. 그리고 엄마가 신고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때 아들이 폭발합니다. 아들이 못 참고 뛰어가서 이제 엄마를 이렇게 폭행을 해요. 근데 전 이 장면에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때 이제 그 감독님들이 쫓아가서 말려요. 말려서 이제 분리를 시키는데 아들이 그냥 이 자리에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울어요. 울어요, 지금. 우는 거예요.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얘는 얘기하는 보니까 자기를 혐오해요. 이게 부모를 폭행하면 자책감, 죄책감, 혐오감 그걸로 자기 자신을 자기가 괴롭힙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엄마가 아직 그런 이제 발달 단계에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엄마 자신이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고 할 그런 공부는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진 아이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부모는 그런 어떤 양육에 대한 노하우도 사실은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아이가 성장하면 부모도 거기에 맞게 성장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 볼게요. 아들이 이제 문제집을 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 공부하는 모습을 흡족하게 보다가 아들 방으로 갑니다. 이제 아들 방에 가서 아들 공부하는 걸 지지하고 응원하는 게 아니라 평가 들어갑니다. 근데 아들이 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나가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 뭐야? 가만있어 봐. 이거 안 풀었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속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중엔 이렇게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자해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계속 나가라 그래요. 그리고 왜 안 나가냐 그러고 이제 아버지한테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하고 이제 육탄전이 벌어져요.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이제 아버지 옷이 다 찢어지고요. 그리고 아이가 다 부숴버리고 싶은데 지금 참고 있잖아 라고 계속 소리를 칩니다. 아들은 왜 이럴까요? 부모는 아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저 아들이 사회 통념에 맞게 살지 못하는 것을 좀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얘는 이제 중학생이니까 학교를 가야죠. 사회 통념으로는. 근데 얘는 학교가 무서운 거예요. 얘가 왜 사람 많은 곳을 무서워하는지 두려워하는지 얘가 갖고 있는 그 아픔이 무엇인지 이런 걸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학교를 가지 않는 것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맞춰서 살지 않는 것에 부모들은 계속 걱정 근심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더 불안해합니다. 아이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사람 많은 거 무서워하는 거 알잖아. 이 눈을 보세요, 눈. 너무 슬퍼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듣지 않아요. 속마음을 얘기하는데도 난 사람 많은 데가 두렵다고 얘기하는데도 부모님은 그걸 듣지 않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이 아이의 두려움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얘는 이제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속마음 들어보세요. 자기를 괴물 같대요. 괴물. 혐오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미워해요. 그리고 부모님께 자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가슴 아프죠. 그리고 사랑받고 싶고 변하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제게 이 사례를 보라고 하신 분은 가족 세우기가 이런 아이와 부모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해서 저보고 보라고 한 거예요. 세미나에 이제 이런 가족이 함께 오거든요.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을 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부모의 역량 발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부모도 성장해야 합니다. 이 아이를 잘 키우려면 부모가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월 세미나에 오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이슈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나온 금쪽이 같은 경우는 사람 많은 게 무섭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표현을 하는 아이예요. 엄마는 계속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얘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엄마가 안 들어요. 부모가 몰라요. 사회적 관계에 불안이 높은 아이와 이제 어떻게 부모가 관계를 해야 하는지 부모가 잘 몰라요. 이런 것들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아이의 두려움을 보지 못할 뿐더러 자기 욕구를 아이에게 기대해요. 그래서 자기의 불안을 아이를 통해서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가진 불안은 뭐예요? 우리 애가 다른 애들처럼 크지 못할까봐 불안한 거잖아요. 근데 아이가 사람 많은데 싫어, 학교 싫어, 무서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교가 무섭지 않은 아이처럼 살라고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의 두려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런 아이를 키울 만큼 부모가 내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이의 두려움과 고통을 보지도 듣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내면이 취약한 부모인 거죠. 그러면서 부모가 이제 자신의 욕구에 맞춰서 아이한테 살라고 끊임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이런 엄마의 그 말과 태도가 이제 공격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기도 주먹이 나갑니다. 다른 하나는 가족 세우기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례를 봤을 때 지금 떠오르는 것은 금쪽이 같은 아이가 가족 공동체에서 제외된 누군가와 동일시되는 경우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 금쪽이처럼 사회 불안이 높아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과연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제외합니다. 지금 이 가정에서도 금쪽이를 존중하지 않잖아요. 나는 사람 많은 거 무섭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문제시합니다. 작업을 해보면 우리 안의 두려움이 우리의 관계 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금쪽이 엄마는 우리 아들이 사회에서 낙오되어 제외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 말은 듣지도 않으면서 계속 대화하자고 하면서 아이 속 긁는 소리만 한다는 거죠. 엄마의 두려움부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아이의 두려움을 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생깁니다. 저희는 이제 다세대 세션을 하고 있어요. 이 금쪽이가 누구와 동일시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존재하는 그대로에 동의하는 그런 내적인 힘이 회복이 되면 자녀 관계에서도 권위가 회복이 됩니다. 세미나에 오시면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는데요. 아이가 바라는 것은 제외가 아니라
부모님께 귀속되는 겁니다. 이제 아이의 기질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 속에 깃든 가능성을 부모님이 알아봐 주기만 해도 아이는 아픔을 성장의 자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타고난 기질은 여러 가지 노력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 세우기에는 자녀가 잘 되는 언어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금쪽아, 너는 우리들의 기쁨이다. 네가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모든 것은 옳다. 이제 이러한 태도를 가질 때 우리 아이들은 내면의 창조성과 가능성을 펼치면서 삽니다. 아이는 부모의 힘을 뒤에서 받아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은 지금 보이는 이 책에 자세히 있으니까는요, 참고하시고요. 더 잘 배우고 싶은 분은 더보기에 링크 클릭해서 워크샵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성을 배우고 싶은 분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기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신청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